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수작대의 샤를 세환입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우리 제작진이 야외 촬영을 저한테 준비했습니다. 제작진 너무 감사해요. 와우! 자, 오늘 볼 제가 그걸 너무 추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전쟁기념관에 왔고요. 전쟁기념관 유물부의 서원주 부장님 모시고 오늘 볼 아이템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 오늘 그래도 전쟁기념관 이렇게 야외 전시장에 저희가 나왔는데요. 오늘 아이템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아이템은 여기 보시는 그 황룡 무유도 로켓인데요. 1974년에 그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룡의 재원을 보면요. 로켓은 길이가 6.3m, 지름이 56cm, 발사대는 가로가 2.4m, 세로가 9.4m, 높이 4.2m에 최대 사거리는 55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걸 보면 미사일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무유도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점이 뭔지 네네.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진체로 유도가 안 되고 발사되는 것이 이제 로켓이고 네. 유도가 되는 게 미사일이다. 네네. 또는 로켓이 좀 광범위한 범위의 용도가 있다면 미사일은 좀 군사적인 용도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또 로켓 중에서도 유도 기능이 있는 것들도 있고 미사일 안에도 로켓 추진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에 지금 관성항법 장치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보통 로켓 같은 거 무유도 로켓이라고 하면 그냥 추진해서 날아가요. 쉽게 말해서 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최소한 관성항법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위성항법 장치도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추진체의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하고 고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최소한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미사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유도 로켓이란 건 뭐냐면 점화가 되면 고도나 속도나 전혀 통제가 안 돼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라. 이게 무유도 로켓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하면 가장 간단한 구분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확하시다. 제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데 황룡 로켓 최초의 무유도 로켓이니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로켓 미사일 종류가 없었고요. 최초로 이제 이것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이거와 함께 이제 백곰이 같이 되는데 예. 개발이 되는데 백곰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현무로 이어져서 현재 우리의 무기 체계가 됐고 네. 이 황룡은 그 당시에 개발은 성공을 했지만 기술력만 검증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배치가 되지 않은 어떤 비운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부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운의 무기 굉장히 많아요. 예. 비운의 무기, 우리나라도 비운의 무기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네. 수학에서 방정식 모르고 도함수로 가나? 도함수 모르고 미적분 가나? 아니에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알아야지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스타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운의 무기고 실전 배치가 안 됐지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가끔은 이런 황룡 로켓에 대해서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든지 다 시작은 미미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이 길었어요. 아닙니다. 재밌는데요. 예. 자, 근데 부장님. 네. 왜 황룡입니까? 거기에 대해 사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배치된 로켓이 아니라 네. 시험 로켓이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띄는 붉은색, 노란색 색깔을 썼기 때문에 아. 하늘을 날아가는 노란색 물체라고 해서 네. 황룡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면 부장님, 네. 분명히 우리 황룡 네. 레퍼런스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어네스트 존이라는 어네스트 존. 미사일과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카더라가 나온다. 여러분. 프로토타입 황룡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운영했을 때는 이제 고폭탄이랑 집성탄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네. 재원이라든가 네. 어네스존의 어떤 사용 예를 보면 네. 핵탄두 투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네스트 존이 레퍼런스였기 때문에 네네. 우리 황룡도 안에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염두에 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이게 황룡을 제가 다시 다른 눈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네네. 자, 근데 부장님, 이게 그때 우리 군으로 가져선 굉장히 큰 펀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펀치를 갖게 된 시대적 개발 배경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당시가 냉전 상황이었다는 그렇죠. 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68년에 이제 김신조 일당이 이제 와서 청와대 습격을 하고 아, 예. 모가지 따라왔수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푸에블로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네. 긴장이 고조가 되는데 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반대로 닉슨 독트린이 이제 발동이 되면서 네. 미군들이 철수를 준비하게 되죠. 아, 그때 굉장히 그런 얘기 많았었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거기 위기를 느껴서 1970년도에 ADD 국방과학연구소 설립하게 되면서 네.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네네. 그 결과로서 1974년에 황룡이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하면 그때 당시에 북한도 프로그 5라고 해서 로켓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네네. 그 미국이 몰랐단 말이죠, 이걸. 예. 이걸 몰라서 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 뭐 이렇게 쐈는데 이걸 보고서 제일 놀란 게 북한도 놀랐고 네네. 이걸 보고 또 놀란 게 중국이 놀랐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때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괜찮았거든요. 네네네. 중국이 미국한테 물어보면 야, 왜 그래 쟤네들? 왜? 왜 우리 앞바다에 쏴? 그래서 한번 가봐. 그래서 카터가 그때 왔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 ADD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됐을 때 네. 대비였기 때문에 홍릉에 위치했었는데 홍릉기계공사라는 이름으로 트랙터 만드는 회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아. 다른 나라들은 아마 이런 개발을 몰랐을 확률이 아,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 여기서 굉장한 걸 제가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었죠? 이게 트랙터 공장이었대요. 아, 오케이. 네네. 부장님, 근데 네. 이게 무도 로켓이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거 개발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일단 뭐 로켓이라고 하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날아야 되잖아요. 추진체. 예, 추진체가 중요한데 추진체를 개발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포천에 있는 뭐 부대에서 시험을 하다가 네. 이것이 잘못 점화가 돼가지고 네. 뭐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카더라가 나옵니다. 네네. 뭐냐 하면은 딱 하고 나서 대한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그때 대한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대지 유도탄이다. 네네네. 미사일이라고 나왔다. 네네. 맞습니까? 이것은 중거리 및 장거리 유도탄. 우리는 드디어 유도탄 개발에 성공해. 유도탄의 제조는 전자, 기계, 과학, 재료 등 고도로 발달된 최신 종합 기술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수 과학 기술이. 아, 이것을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무유도 네. 로켓이 맞는 과학적인 설명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네. 그 당시에도 이것을 유도 기능을 탑재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희망사항이었고 네. 또 하나 이제 대비였던 사항을 대한뉴스에 발표한다는 것은 네.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경고 또는 그렇죠. 어떤 자랑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조금의 블러핑이 있었지 않나. 아,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확하면 제가 이걸 듣고 싶었어요.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프로야구야. 선발 투수가 있어. 선발 투수가 어깨가 아파. 근데 기자들이 왔어. 야, 선발 투수가 어깨가 안 좋다는데요. 뭐라고? 아, 얘가 오늘 불펜에서 했더니 시속이 160km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세상 사는 게 불편한 진실보다는 가끔 이런 위선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수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네. 어떻게 우리가 입수해서 이 전쟁기념관에 오게 됐나요? 저희가 국방과학연구소랑 2021년도에 네. MOU를 맺어서 아, 예, 예. 그쪽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시제품들을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네네네. 시험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예, 예. 그 당시에 보관되어 있던 것 일체 네. 플러스 다른 미사일까지 저희가 일체 입수받아서
이것을 ADD 내부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알릴 수 있는 게 좋겠다고 합의를 해서 일체를 받아와서 여기 미사일존을 만들어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올해 2023년 11월에 이 황룡이 국가 중요 과학기술사조로 등재가 돼서 이 로켓이 우리나라 국방기술 발전에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그렇다면 2021년에 온 건가요? 네. 저 그 전에 몇 번 왔었을 때 요런 라인이 좀 없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에.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제가 이 박물관 수색 때 하면서 전쟁 기념관 다시 이게 하필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왔을 때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네. 이런 게 생기고 나서 보니까 좀 의미가 좀 남다르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방문할 때 보시고 난 다음에 직접 전쟁기념관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요 우리 황룡도 한번 보시고 우리 미사일 라인도 한번 보시면서 아, 우리가 이런 걸 거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혐오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물관 수색 때 수색 완료했습니다.